안녕하세요. 김보람입니다. 지난 한 주 국내 증시는 QE3 효과가 누그러지면서 시장 관망하는 분위기가 짙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번 주도 추석을 앞둔 추석 효과로 관망세가 짙어질 분위기인데요. 그런 가운데 오늘 코스피는 장중에 외국인 기관 프로그램 매물에 1970선까지 밀려났다가 기관의 매물이 줄어들면서 현재 다시 2000선을 회복한 모습입니다. 네, 코스닥은 오늘까지 상승 흐름을 유지하면서 530선 안착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그런 가운데 이번 주에는 여러 가지 글로벌 변수들도 대기해 있습니다. 네, 구제금융 신청 여부로 주목받고 있는 스페인에서는 이번 주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는데요. 여기에서 얼마나 획기적인 긴축안을 내놓을 것이냐에 따라 시장 영향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회복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미국 쪽에서는 여러 가지 주택 지표도 발표될 예정인데요. 그에 따른 예상과 함께 영향을 잠시 뒤 전문가와 함께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각 시장 흐름부터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9월 24일 오후장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2000선을 내주면서 출발한 코스피 지수는 현재 2000선을 다시 회복하면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속에 낙폭을 더 늘렸다가 다시 줄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1977포인트까지 내려가기도 했던 오늘 지수는 2000선 또 하회하다가 1980선까지 또 내주기도 했습니다. 기관이 4일 연속 매도하고 있는 데다가 11일 동안 꾸준한 순매수 보였던 외국인이 오늘 순매도로 돌아서면서 지수는 1990선까지 무너지기도 했는데요. 글로벌 증시도 투자자들의 관망세에 혼조세 보인 만큼 현재 투자자들도 뚜렷한 방향은 잡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프로그램에서 비차익 중심으로 1,100억 원 매도 우위 나타내고 있는 현재 코스피 지수는 2000선에 거래되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삼성전자와 또 현대차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하락세입니다. 완성차 업체보다는 부품주가 더 많이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화학, 조선, 금융주가 3% 넘게 조정받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살펴보겠습니다. 며칠 동안 소외받았던 코스닥이었지만 오늘을 포함해서 5일 연속 상승 시도 중입니다. 엔터주의 강력한 상승으로 코스닥은 일주일 전 520선이 조금 못 미치는 지수였지만 현재는 530선이 넘어서면서 533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물량을 사면서 코스닥은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코스닥에서는 단연 엔터주가 눈에 띄입니다. YG엔터테인먼트는 싸이의 세계를 강타한 강남스타일 효과로 일주일 전과 비교해 주가가 30% 이상 오른 상황이고 9만 원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SM, 키스트, JYP 엔터테인먼트도 오전장보다는 상승폭이 줄었지만 시장 대비 연일 강세로 코스닥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파라다이스는 오늘 3% 추가로 상승하면서 4일 연속 주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또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20억 원, 또 178억 원 순매도하고 있는 코스닥은 현재 533선입니다. 다음은 환율 살펴보시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수출업체의 달러 매도가 출회되고 있는 가운데 스페인의 구제금융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커진 영향으로 약보합세에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1,118원 80전입니다. 환율은 50전 오른 1,119원 50전의 거래를 시작한 뒤 갑자기 장중 1,121원 80전까지 오르기도 했으나 내고 물량이 출회되면서 상승폭을 반납했고 또 1,110원대 후반에서 좁게 등락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이었죠. 스페인과 유럽연합이 스페인의 전면적인 구제금융을 제공하고 유럽중앙은행이 스페인 국채를 매입하는 방안을 놓고 협상한다는 파이낸셜 타임즈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독일 정부가 즉각 보도를 부인하고 나서 이 같은 방안이 포효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시겠습니다. 삼성전자와 현대차를 제외하고는 모두 하락세입니다. 삼성전자가 1.6% 추가로 상승하고 있고요. 현대차는 약보합권에서 움직이다가 현재는 강보합권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현대 모비스 1.2% 부정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화학주 LG화학도 0.9% 하락 중입니다. 다음은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7위부터 10위 살펴보시면 조선주는 주춤하지만 신한지주가 2%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이 2.5% 상승하고 있고 SK하이닉스가 1.2% 조정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시겠습니다. 셀트리온과 다음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상승 중인데요. 파라다이스가 4% 급등하고 있습니다. 4.7% 급등하면서 18,85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SM은 상승폭이 조금 줄었습니다. 1.1% 상승하면서 6만 원 초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서울반도체는 1.3% 상승한 상황입니다. TJENM이 3% 넘게 상승했는데요.
젠백스는 1.1% 조정받고 있습니다. 포스코 ICT는 1.83% 하락하고 있고 인터폴렉스가 0.14%, 강보합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다음 종목들 살펴보시면요. 키젠과 YG 엔터테인먼트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하락 중입니다. YG 엔터테인먼트 상승이 단연 눈에 띄는데요. 12% 가까이 급등하면서 88,400원, 9만 원대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이어서 전문가와 함께 시각 시장 흐름 분석해 보겠습니다. 시장 중계석이 이어집니다. 네, 샘플러스 김영근 전문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11거래일 동안 꾸준하게 매수 행진을 벌였던 외국인 쪽에서 12거래일 만에 매도하고 있는데요. 오늘장 특징 분석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역시 기관들은 계속 매도를 하고 있죠. 투신을 중심으로 해서. 하지만 기금 쪽에서 매수가 좀 유입이 되고 있고, 경기전자 쪽을 좀 매수를 하고 있고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한 600억 정도 지금 매도가 잡히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업종별로 좀 체크를 해보겠지만, 경기전자에 대한 매수는 좀 유입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장의 흐름은 지금 초반에 스페인에 대한 그런 구제금융에 대한 부분으로 그런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초반에 좀 하락을 좀 보여줘 1%가 넘게 좀 하락을 했었죠. 현재 상태에서는 1999포인트, 거의 2000포인트까지 다시 회복이 좀 된 모습입니다. 바로 삼성전자의 좀 이런 회복 부분으로 좀 보여지는데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플러스로 좀 전환이 됐고, 시총의 상위주들도 약간의 낙폭을 조금씩은 줄여주고 있는 이러한 흐름은 보여지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오늘 같은 경우는 거의 매도를 하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시장이 좀 조정이 나왔던 거고요. 대신에 전기전자에 대한 매수를 좀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삼성 SDI라든가 LG 디스플레이 이런 쪽에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고, 다른 업종에 대해서는 좀 매도를 하고 있고요. 통신이라든가 이런 쪽은 좀 매수를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고요. 전체적으로 매도 양이 아주 많지는 않은 이러한 모습으로 좀 판단을 할 수 있고요. 기관 같은 경우 한 650억 정도 투신을 중심으로 오늘도 좀 매도가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도 전기전자 쪽은 연기금 쪽에 어떤 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이쪽은 좀 매수로 좀 전환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 화학업종이라든가 운수 장비라든가 금융이라든가 금융 쪽에 오늘 좀 조정폭이 좀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러한 좀 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오늘도 장 초반에 어떤 시장의 좀 눌림은 좀 나타났지만 이번 주에 약간의 좀 아직도 그러한 기로에 서 있는 그러한 모습이죠. 그러니까 대형주 시장이냐 아니면 중소형주의 어떤 흐름이 나타날 것이냐, 앞으로 시장이 조정 구간에 들어갈 것이냐, 다시 한번 상승을 할 것이냐, 이러한 좀 기로에 서 있는 구간인데, 저는 아직도 약간 좀 긍정적인 시각으로서 대형주의 좀 흐름을 좀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따가 삼성전자의 주가의 흐름을 또 확인을 해보겠지만 130만 원에 제가 안착되는 부분을 좀 우리 시장에 대한 어떤 좀 지표로 좀 활용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현재 지금 삼성전자의 주가의 흐름이 130만 원에 좀 안착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러한 기존에 말씀드린 그런 긍정적인 시각은 좀 유지를 저는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쪽 같은 경우에는 현재 외국인 기관 매도에 의해서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 0.3% 정도 상승 구간인데요. 종목별로 어떤 엔터주의 흐름이라든가 모바일 게임이라든가 카지노 관련 종목들이라든가 이런 쪽들의 흐름이 강하면서 지수는 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외국인 기관의 매도에도 불구하고 이따가 종목별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던 대로 대형주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은 유지해 주신다고 하셨는데요. 그 가운데 오늘도 중소형주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관의 매수 속에 엔터주, 모바일 게임주가 승승장구고요. 그 가운데 화장품주들도 오늘도 줄줄이 신고가 행진을 벌이고 있는데, 그 가운데 투자하기에 적기이다. 괜찮은 종목들까지 구체적인 차트 흐름도 분석 부탁드립니다. 예, 한번 종목별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특징 업종으로 좀 보자면 엔터주, 아까 말씀하신 엔터주의 이러한 강한, 특히 전반적인 엔터주 강함 속에서 YG 엔터라는 종목이 가장 특징적으로 강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모바일 게임 관련주들, 역시 성장에 대한 지속 부분과 신작 출시에 대한 부분, 물론 고가권에서의 차익 실현을 좀 막고 있는 컴투스나 이런 종목도 약간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는 거죠. 오히려 1.8% 정도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화장품 관련주, 중국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죠. 그리고 카지노 관련, 그리고 이따 대선 테마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실적이 되고 또 성장성이 있고 어떤 중국 관련 모멘텀이 있고 이러한 종목들은 계속해서 강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소형 종목들 중에서. 그러한 이유는 지금 시장 자체가 전반적으로 좀 쉬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러한 흐름들이 아직까지 좀 나타나고 있는
과정이겠죠. 그 중에서도 물론 다 가는 건 아니겠죠. 중소형 중에서도 다 그렇게 가는 건 아니고요. 약간의 조정을 받는, 이를테면 모바일 게임에서 컴투스라든가 이런 종목들은 좀 조정이 시작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고, 그러니까 수급적인 부분을 잘 좀 체크를 매일매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잘 가고 있는 종목, 강한 종목들이 메이저들의 수급들이 매도가 좀 나오고 있나 이런 부분을 좀 판단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그러한 메이저들이 약간 차익 실현 매물을 한다면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도 어느 정도 수익 구간에 들어왔다면 수익을 좀 실현하는 부분도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보유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수익을 좀 누리면서 보유하는 전략은 그대로 유지가 되지만 신규 매수의 관점에서 접근하기에 좀 부담스럽다는 이러한 입장인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잘 이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차트를 좀 보시면서 종목별로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일단 주가의 흐름을 좀 보면 지금 현재 132만 4천 원, 초반에 장 초반에 약간 눌림 현상이 좀 나타났지만 다시 외국인 그리고 기금매 매수와 유입이 되면서 130만의 어떤 안착 과정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이러한 흐름을 보고 아직까지 긍정적인 시각을 좀 유지를 하고 있고요. 또 오늘 전기전자 쪽에서의 뭐 삼성, SDI 뭐 이러한 종목도 상당히 기존에 계속 말씀드린 종목이죠. IT 쪽에 관심을 가질 때 여러분들이 투자를 할 수 있는 이러한 종목들을 말씀드리는 종목인데요.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엔터주 쪽을 좀 살펴보도록 하면 YG엔터 같은 경우가 지금 상당히 뭐 가파르게 지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보유하신 분들은 그대로 보유 전략은 뭐 유지가 되겠지만 신규 매수 관점에서는 이제 신규 매수는 하지 못하는 거죠. 하지 못하는 그러한 구간이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상승 구간에서 기관들은 좀 매도가 나왔다는 부분, 이러한 부분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속적인 관심은 필요하지만 신규 매수자의 관점에서는 그런 매수 타이밍은 다시 한번 잘 노려야 되는 이러한 구간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SM이라든가 이런 종목들도 상당히 양호합니다. 양호하고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것 뿐이지만 그러한 부분은 뭐 당연한 거죠. 자연스러운 부분이라고 보고요. 밑에서 수익이 많이 난 그러한 물량들은 차익 실현 매물 일부 나오는 부분은 자연스러운 부분이기 때문에 관심을 지속 가지시되 다만 그런 매수할 때 그런 타이밍은 잘 그런 포착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게임 같은 경우에도 역시 이제 계속 지금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컴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가권에서 말씀드린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일부 물량은 좀 나오는 거고 신규 매수도 유입이 될 거고, 그래서 당분간에 제가 이제 박스의 흐름이나 이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뭐 그런 흐름이 좀 전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신규 매수의 관점이라면 다시 한번 6만 원 초반대가 올 때를 기다린다든가 이럴 필요가 좀 있을 것 같고요. 고가권에서 좀 추격 매수하는 부분은 좀 자제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화장품 관련주도 마찬가지죠.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AVCNC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주가의 흐름은 좋지만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저 홀딩 관점이지만 신규 매수는 과연 가능할 것이다. 이런 부분들은 항상 좀 그런 부분이 고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유자들의 종목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이러한 현재 지금 좋은 종목 주가의 흐름들이 그러한 좀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 다만 여기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건 이러한 종목들이 왜 잘 가느냐, 실적이 좋고 성장성이 있고 어떤 명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중국 쪽에서의 모멘텀이 있다는 거죠.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카지노 관련 파라다이스나 이런 종목도 마찬가지의 흐름이죠. 중국 관련 모멘텀의 흐름으로 이러한 강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종목 또 카지노 업체, 지금 카지노 업체도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요. 파라다이스나 바로 실적을 기반으로 한 이러한 종목들 다 기본적으로 뒤에 깔려 있는 건 실적이 다 깔려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가장 좋은 주가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종목들은 기본적으로 실적이라는 부분이 다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종목을 선정을 하실 때 그런 실적이라는 부분을 중요한 부분으로 좀 체크를 하시고 접근하시기 바라겠고요. 우리가 이제 테마나 이런 것도 접근할 때도 거의 다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안전장치로서의 어떤 실적이 기반이 되는 이러한 종목들로 좀 항상 고려를 좀 하시기 바라겠고, 이제 대선 테마의 움직임은 역시 이제 기존에 계속 말씀드린 인물 관련 쪽보다는 일자리 관련, 이런 정책 관련이죠. 사람인 HR이라든가 뭐 일비스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지금 일자리 관련 쪽에 5일선을 지금 계속 타고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일비스 같은 경우도 보면 단기적인 어떤 조정은 좀 나오고 있는 상태지만 아직까지도 5일선은 뭐 종가 상황을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훼손하지 않는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SNS 관련주죠. 뭐 가디아라든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쪽으로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인물 관련 쪽 안철수 후보가 그 대선 후보로서 선언을 하기 전에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었는데요. 이런 정책적인 부분으로 좀 접근하실 게 그러한 부분이 좀 필요하고요. 나우콤이라든가 역시 이런 종목도 앞으로
아직까지 앞으로 변동성이 더 충분히 더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이러한 이제 매매할 때 부분은 좀 타이밍은 잘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역시 이제 지속적으로 관심은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종목별로 좀 보자면 오늘 같은 경우 또 이제 엠데스테크라는 종목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지금 신고가를 형성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일전에도 관심 종목으로 좀 말씀드린 종목인데 바로 이제 스마트카 관련이죠. 스마트카 관련 그런 산업은 이제 시작 단계에 있는 상태인데요. 바로 그러한 부분에 관련해서 인베디드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그러한 업체인데 지금 신고가 형성을 하면서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고 매매도 가능한 그런 종목이다 말씀을 드리고 또 같은 부분으로 유비벨록스라는 종목도 같은 스마트카 관련해서 이러한 흐름으로 좀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좀 관심이 가는 그러한 종목이라고 한번 말씀드리고요. 아까 뮤비치나 모스템 임플란트 이러한 종목들을 한번 말씀을 좀 드렸고 역시 이제 또 피팅 업체들 셰일가스 관련해서 성광밴드라든가 국가권에서 어떤 차익 실현 매물은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 동시에 조금 관심을 가지셔도 된다. 좀 작은 종목으로는 아까 DK락이라는 종목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좀 언급을 드리고 있는 종목인데요. 지금 상태에서 이제 매수하기는 조금 부적절하죠. 신규 매수는 약간의 조정이 나올 때 한번 타이밍을 좀 잡아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바로 이제 그런 바이오 쪽에서의 시젠이라는 종목, 예전에도 계속 분자진단 쪽에서의 실적을 기반으로 한 종목, 이 종목 또한 사상 최대 실적까지도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금요일날 상한가까지도 간 그러한 흐름이 나타났죠. 그래서 역시 이제 조정이 나올 때 편입을 한다면 6만 한 7천 원대 선 이 정도 가격선까지 많이 조정이 나온다면 그때는 신규 매수도 좀 가능하다 이렇게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줄기세포 관련 쪽 같은 경우는 RNL 바이오나 메디포스트나 사바이오나 이런 쪽에 지금 현재 흐름을 좀 보자면 각각 종목별로의 어떤 좀 이슈거리도 한 가지씩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주가의 어떤 차트의 기술적인 흐름을 좀 봐도 그렇고 약간의 좀 변동성은 좀 예상이 되는 그러한 흐름이기 때문에 이러한 또 바이오 줄기세포 관련 쪽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좀 가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또 테마 쪽을 말씀드리면서 대선 테마를 말씀드리면서 한 가지 계속 말씀드렸던 테마가 바로 이제 우주항공 관련 테마인데요. 이런 테마 쪽에서도 어떤 흐름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일정 관련 또 주가 상승의 어떤 명분이 있는 종목들 바로 이 세트레가이라는 종목이 나로 발사를 앞두고 현재 지금 전일이었죠. 금요일날 강한 상승 한 번에 다시 추가적인 상승을 위한 추가적인 파동을 위한 그러한 양봉을 좀 형성을 했다고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이러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어떤 테마에 접근으로 했을 때 접근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동사 같은 경우에는 11년 동안 계속해서 지속적인 흑자를 내고 있는 기업이죠. 기업적인 부분으로 상당히 안정적이고 부채 비율이나 유보율 같은 경우도 거의 2000%가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양호한 기업이라 해서 이런 종목에 좀 관심을 가지셔도 된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형주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은 유지하되 많이 오른 중소형주 가운데서도 종목을 찾겠거든 실적 중심으로 접근하자 말씀해 주셨고요. 대선 테마주는 인물 관련이 아니라 정책 관련으로 눈을 돌려보자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영근 전문위원과 함께했고요. 이번에는 증권사 지점으로 가서 문의가 많았던 종목 그리고 관심 종목까지 받아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은 KTB투자증권 압구정 지점으로 가봅니다. 김근호 차장 연결돼 있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종목 문의가 가장 많았나요? 네, 먼저 역시 SK하이닉스에 대해서 최근에 좀 관심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일단 최근에 굉장히 좀 흐름은 좋았습니다. 물론 조정이 굉장히 깊었고 횡보도 굉장히 길었지만 최근에 좀 반등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는 좀 회복세로 돌아서는 것 아니냐라는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요. 일단 역시나 25,000원대 벽을 깨지 못하고 다시 좀 밀려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아직까지 SK하이닉스가 좀 해결해 나가야 될 장애물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고 SK하이닉스가 기본적으로 상승폭을 크게 가져가기 위해서는 역시나 가장 중요한 SK가 생산하는 이 반도체 쪽이 잘 풀려야 된다. 최근에 새로운 반도체 제품들을 좀 개발하고 실용화시키겠다라는 얘기들이 나왔지만 역시나 시간이 걸릴 문제겠고요. 당장에 숫자가 그렇게 기대했던 만큼 잘 찍히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 좀 개선의 여지는 충분히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된다. 그래서 목표가로는 한 25,000원 정도 보유하시고 계신 분들은 아직까지는 좀 수급이나 이런 측면에서 아직 많이 빠지진 않았기 때문에 계속 홀딩을 좀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매수를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철저하게 저가에서 그러니까 22,000원대 이하에서 매수를 하시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오늘 조정 걱정하실 필요 없이 홀딩 말씀해 주셨고요. 신규 매수하실 분은 22,000원까지 조금 눌림목을 기다려보자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관심 종목도 들어볼게요.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인지 디스플레이라는 종목인데요. 네. 사실 좀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 LCD 쪽, 디스플레이 쪽과 관련된 종목이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왜 지금 상황에서 이 LCD냐, 최근에 LCD 같은 경우 화질이 굉장히 좀 고화질 쪽으로 넘어가면서 동사에 굉장히 좀 수혜가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시장에 나오고 있는데요. 이 채시스라는 제품, 동사가 생산하는 제품인데 이 부분이 이 디스플레이 관련돼서 화질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굉장히 좀 수혜가 나올 수 있다, 이런 부분. 그리고 동사 같은 경우 새로운 이 사업에 진출을 하기 위해서 인수합병을 좀 공격적으로 했습니다. 이 세라트론이라는 회사인데, 그럼 세라트론은 어떤 회사냐? 일단 세라믹 관련된 소재업을 영위하는 업체인데, 그러면 인지 디스플레이가 이 세라믹 관련 소재업을 한 업체를 인수합병을 했느냐? 일단 신규 사업 진출을 통한 새로운 성장 동력 사업을 좀 확보하겠다라고 천명을 했고요. 기존의 LCD 부품뿐만 아니라 최근에 가장 이슈인 이 모바일 부품 쪽으로의 시너지 효과를 좀 기대해 보면서 동사를 좀 인수합병을 했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앞으로 좀 미래는 밝지 않나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밸류에이션에 대한 매력도를 좀 언급을 해드리고 싶은데, 현재 뭐 밸류에이션 PER이 뭐 6배가 안 되는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감안했을 때 뭐 시장 평균 10배라고만 잡아도 아직까지 상승동은 있다고 보고요. 최근에 큰 폭의 상승이 다가 아니다라는 어떤 근거를 충분히 제시해주는 밸류에이션 매력이 아닌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최근에 뭐 대규모 기관 수급이 유입이 됐었는데 아직까지 그 수급들이 많이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동사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 유지하자. 그래서 목표가로는 3,900원, 중요한 손절가 2,580원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종가에 매수하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오늘 종가 매수하실 수 있는 가격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KTB투자증권 압구정 지점 다녀왔고요. 이어서 오늘의 한 줄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의 한 줄 뉴스입니다. 유로존은 영구적인 구제기금으로 출범하는 유로 안정화 기금을 2조 유로로 증액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초 유로존이 ESM을 5천억 유로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구제까지 고려해 이처럼 대폭 증액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ESM의 초기 자본금은 800억 유로로 내년 초 출범할 예정입니다. 중국인민은행 통화정책위원을 지낸 리다오크이가 책임자로 있는 칭화대 세계경제중국센터는 중국이 올해 7.8%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칭화대 세계경제중국센터는 중국 경제가 이번 3분기에는 안정되기 어렵지만 오는 4분기에는 성장세가 회복될 것으로 내다봤고 내년 1분기에는 연율 기준 8.2% 성장할 것이라면서 내년 전체 성장률을 8%로 전망했습니다. 북한이 농업 생산량 증상을 위해 농민들이 수확량의 최대 50%를 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농업 개혁을 추진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을 비롯해 중국과 가까운 한 소식통은 북한이 내일 열리는 최고인민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경제 조정책을 논의해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여의도로 가서 자세한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NH농협증권 이아람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 주목해야 할 일정과 변수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이번 주 주식시장은 미국 주택 관련 지표와 스페인 구제금융 신청 여부로 관심이 모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네, 먼저 이번 주 발표되는 미국 경제지표 일정을 살펴보면 25일에는 케이스 실러 주택시장 지표와 9월 소비자 기대지수가, 26일에는 신규 주택 판매 지표가, 27일에는 잠정주택 판매와 내구재 주문, 2분기 GDP 확정치가 발표되고요. 28일에는 8월 개인소득, 소비지출, 9월 미시건대 소비자 심리지수, 9월 시카고 PMI 등 굵직한 월말 지표가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네. 네. 그리고 한편 이번 주 주시장의 최대 관심사는 스페인 구제금융 신청 여부인데요. 27일에 스페인 정부가 경제개혁안을 발표하기로 예정되어 있는데 이유가 구제금융 조건으로 제시했던 구조 개혁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을 것으로 보여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한편 스페인 정부가 추가 긴축 부담으로 공식적으로는 구제 금융 신청을 부인하고 일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구제 금융 신청 가능성 얼마로 보시는지, 추가 상승의 모멘텀이 될 수 있을지 여부도 궁금합니다. 네, 결론적으로 스페인의 전면적인 구제금융 신청 가능성은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스페인이 구제금융을 신청해야 유럽 중앙은행이 스페인의 국채를 매입할 수 있는데요. 지난 주말 스페인 정부는 EU 집행위원회와 전면적인 구제금융 지원 방안에 대해 협상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27일에는 2013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기존 재정지출 삭감과 세금 인상 이외에 EU의 정책 제안을 받아들여 연금을 동결하고 기존 65세 은퇴 연령을 67세로 상향 조정하는 등의 경제개혁안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스페인의 경제개혁 조치 단행은 전면적인 구제금융과 국채매입 요청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28일에는 스페인 은행권의 구제금융 필요 규모가 발표될 예정인데요. 현재 정부는 400억 유로 내외를, 시장에서는 800억 유로 내외를 예상하고 있어 이견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스페인 은행권에 대한 감사 결과는 현재 스페인 은행권의 부실화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만큼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말씀해 주셨듯이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고 있다는 전망을 받고 있는 미국 쪽에서는 이번에 줄줄이 주택지표 발표가 예정돼 있는데요. 그 영향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난주 발표된 8월 주택 착공과 기존 주택 판매가 모두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최근 미국의 거시경제 지표 중에서 주택 경기가 유일하게 완연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러한 개선 추세가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케이스 실러 주택가격 지수의 경우 6월 0.5% 증가해서 7월에는 1.1%로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신규 주택 판매 역시 7월 37만 2천 건 증가해서 8월에는 38만 건으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등 주택 경기는 완만한 회복세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8일 발표되는 8월 개인 소비 지출의 경우 7월에 0.4% 증가하면서 3개월 만에 증가세를 보였는데요. 8월에도 0.5% 상승하면서 증가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택과 소비 지표가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준이 나올 경우에 주가의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기업들이 이제 3분기 프리 어닝 시즌에 돌입하는데요. 어떤 점들을 살펴봐야 하나요? 네, 현재 시장 컨센서스가 존재하는 277종목의 3분기 순이익은 전년 동기비 45.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난해 하반기 부진한 흐름에 따른 기저효과로 큰 폭의 실적 개선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 2분기에는 전년 동기비 40.3% 감익을 보였는데요. 2분기를 기점으로 견조한 이익 모멘텀 개선 흐름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에너지, 철강, 금속, 조선, 건설, 디스플레이 업종은 3분기와 4분기에 지속적으로 실적 개선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특히 에너지, 건설, 자동차 및 부품, 의류, 기계 업종은 최근 전망치 상향 조정이 진행되고 있어 관심이 필요합니다. 네, 끝으로 오후장 투자 전략까지 간략하게 들어보겠습니다. 네, 현재 주식시장은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순매도에 나서면서 지난주에 지지부진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와 현대차를 제외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개인과 연기금이 순매수에 나서고 있고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낙폭은 축소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스페인 관련 이슈가 주식시장에 부담이 되는 만큼 2000포인트 선을 중심으로 등락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이번 주를 기점으로 개별주 장세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지수 관련주에 대한 관심을 높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NH농협증권 이하람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지금부터 보다 구체적인 글로벌 이슈는 IM투자증권 김동섭 이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주말 뉴욕 증시는 스페인과 EU가 구제금융 프로그램에 대해 논의 중이다라는 소식 속에 소폭 상승으로 출발했는데요. 하지만 경계감 속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도 거래소 쪽에서 외국인들이 12거래일 만에 매도하고 있는데요. 국내 증시 영향까지 분석 부탁드립니다. 지난주에 스페인 정부가 EU하고 이제 회담을 가져서 구제금융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제 일부 논의 중이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유로존은 상승을 했고요. 그 영향으로 해서 이제 미국도 장 초반에 상승을 했지만 경기 매물도 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 이제 그 나온 뉴스들을 보면 일단 연준 의원 중에서 이제 애틀란타 연준 의원이죠. 로카트라는 분이 그 고용이 개선되지 않으면 추가 부양책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주장했고요. 사실 그것은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CT에서 나온 그 보고서 중에서 11월에는 미국 재정 절벽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다우가 20% 급락 가능성이 있다라는 언급을 했죠. 근데 이게 이제 그냥 지나칠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작년에도 재정 절벽 얘기가 나왔을 때 S&P가 미국의 신용 등급을 강등치면서 전 세계가 폭락을 맞이하는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CT에서 이제 이런 얘기를 했죠. 근데 그 작년과 올해의 차이점이 상당히 좀 큰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1년 자동 연장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 공화당과 민주당이 합의를 안 보더라도 결과적으로 1년을 더 벌 수 있는 연장 시간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사실 그때는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서로 의견 대립했지만 시장에서는 괜찮다라는 분위기였죠. 근데 이번에 만약에 그 재정협의 합의를 못하면 미국은 내년 1월 1일부터 그 세금을 인상해야 되고요. 정부 지출을 줄여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일단 세금 인상하다면 일반 국민들이 상당히 고통스러울 거고요. 정부 지출 줄이면은 일단 사업이 많이 줄어들 거기 때문에 고용에도 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공무원들이 많이 실직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만큼 그 재정 절벽이 굉장히 큰 이슈로 다가오기 때문에 이번 11월까지는 그 11월 말까지는 이게 결정이 나야 됩니다. 시장에서는 그 결정이 안 날 수도 있다라는 어떤 루머가 돌고 그로 인해서 뭐 CT도 이런 보고서를 냈는데요. 이거 아마 겁을 주는 것이 아닐까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미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미국 의회에서 도박할 만큼 그렇게 간이 크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미국의 국민 한 사람이 제가 아침에도 예를 들었지만 북한에 억류됐을 때 전직 대통령이 비행기 타고 가서 데리고 올 정도인데 미국 국민이 몇 명입니까 도대체. 그 국민을 담보로 해서 도박을 한다, 이것은 뭔가 잘못됐다라고 보죠. 그렇다면 지금 왜 이 문제가 자꾸 대두되고 시장을 약간 충격을 줄까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이것은 이제 대선이 있기 때문에 공화당 쪽에서는 민주당이 집권한 후에 너희들이 정책을 잘못 폈지 않느냐라는 것을 부각시켜서 표심을 움직이고자 하는 그런 뜻이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재정절벽은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 얘기죠. 하지만 그 전까지는 공화당으로서는 표심을 이동시키는데 재미를 좀 볼 수 있는 그런 재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정말 미국에서 공화당과 민주당이 합의를 못 이뤄낸다면 20%가 아니라 그거 더 많이 빠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3차 양적 완화까지 한 이유를 우리가 봐야 되죠. 3차 양적 완화까지 한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고용입니다. 그러니까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서 한 건데 만약에 재정절벽에 걸리면 실업률은 더 높아질 것이고 고용은 늘지 않을 수밖에 없죠. 늘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으로 본다면 미국의 지금 재정절벽인 것은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색이 크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9월 달에 국내에 들어온 자금이 한 3조 6천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영국계가 좀 한 73%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단기물에 해당되는 어떤 매물이 좀 많이 들어와 있다. 현금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지난 1월처럼 또 한번 나갈 때 급격하게 나가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좀 주지 않나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국내장은 장중한 때 뭐 20포인트 넘게 빠졌죠. 근데 오늘 지금 일단 많이 올렸습니다. 많이 올렸고 외국인들 선물 매수가 돋보입니다. 2,800개 정도 사면서 시장을 받쳐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현물 동향을 보시면 외국인하고 기관이 동시 쌍끌이 매도 개인만 1,200억을 사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매도도 한 1,000억 정도가 출회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업종별 보시면은 개인들이 거의 지금 매수를 대응하는데 전기전자 쪽에서는 한 270억 매도하는 게 특징이고요. 화학과 운송장비, 기계 쪽에서 매수 우위다. 그리고 금융업에서 한 430억 정도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전부 매도를 하진 않습니다. 전기전자에서 한 140억 매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통신업과 은행, 증권 쪽에서 소폭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파는 것은 이제 금융업과 운송장비업 중에 한 140억 정도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 화학업 쪽에도 한 110억 정도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관의 모습을 보시면은 기관은 지금 음식료품에서 100억 정도 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전기전자에서 외국인과 같이 130억 정도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화학업종과 운송장비나 금융업 쪽에서는 매도를 일관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기금이 좀 특징인데 오늘 기금이 570억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투신 650억 매도인 대비에 기금은 그보다 약간 소폭이지만 매수를 하고 있죠. 가장 많이 사는 게 전기전자 쪽에 몰려 있습니다. 327억 정도가 몰려 있고요. 철가금속에도 한 64억 정도. 파는 업종으로 본다 그러면은 화학과 그 다음에 보시면은 기계 쪽에서 소폭 순매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팔고 있지만 기관 중에서 기금이 구원 뜻으로 나섰구나라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고요.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으로 보시면은 삼성전자가 선방하고 있죠. 1.3%. 지금 애플을 통해서 7억 8천만 원 달러에 대한 추가적인 그 벌금을 물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 오늘 선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는 SKT, 롯데, 쇼핑도 상승, SK, 현대차 같은 종목이 상승하고 있고요. 대부분의 종목은 그리 좋지 않은 모습입니다. 특징이 있다면 게임주에서 NHN이 3%대 상승률을 보이고 있고요. 삼성 SDI가 2.3%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IM투자증권 김동섭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보다 구체적인 오후장 전략을 세워보겠습니다. 오늘은 우진투자 컨설팅 이성규 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 한 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좀 관망세가 짙은 장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오늘 장 체크 포인트는요? 네, 일단 지난주에 네. 많은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은 일단 스페인의 구제금융 신청이 향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이번 주말에 이제 결정이 나게 되죠. 근데 공교롭게도 아무래도 우리나라 이번 주에 또 추석 연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익 물량들이 좀 나올 것이다. 이런 관망세도 상당히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이 좀 반영이 되면서 지수 자체도 오늘 0.17%, 뭐 장중에 1% 가까이 좀 하락은 했지만 다시 한번 올려온 모습 그렇게 보이고요. 일단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관망 전세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물론 장중에 변동성이 좀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큰 변동성 장세는 아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은 약간 축소되는 그런 장세라, 결과적으로 축소되는 장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그렇다 보니까 개별 종목들이 많이 움직이는 장세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개별 종목들이 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장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실제적으로 그런 것들을 반영하는 것은 보통 이렇게 지수가 큰 폭으로 내려갈 때 종목수 차이가 상승하는 종목수와 하락하는 종목수가 많이 차이 납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도 아까 1%가량 내려갔을 때 그렇게 차이는 많이 안 났다는 점이 역시나 개별 종목 장세를 이렇게 반영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은 그리고 외국인들의 역시나 수급 상황 중요합니다. 오늘 오랜만에 외국인들이 지금 현물에서 매도세를 보이고 있는데 지난주 Q3 발표가 있었죠.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급등하기 시작했는데 급등 이후에 사실상 외국인들이 급등하는 그 순간에 한 1조 3천억 원 정도의 그 엄청난 대규모 물량들을 매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저번 주부터 계속해서 또 그런 물량들이 기존에 그 매수했던 물량들을 따라가지 못했고요. 결국 이번 주부터는 약간의 외국인들이 좀 차익 실현 현상 물량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 또한 여러분들이 좀 경계하셔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짚어볼 만한 거는 이제 원달러 환율에 관한 부분인데요.
그 각국이 통화 정책을 하다 보니까 원화가 상대적으로 강세가 되게 되는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어느 정도 하방 경직성을 확보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일단은 외국인들은 이 원화에 대해서 상대적 가치가 일단 높아지니까 일시적으로 들어온 측면들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워낙에 그 외환 보유고가 높기 때문에 그런 점들에 있어서 갑작스레 자금이 빠져나간다고 해서 이 환율이 급등한다거나 다시 그런 양상은 벌어지지 않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추가적으로 이 원화에 대한 가치를 외국인들이 메리트를 크게 느끼는 그런 실정도 아닙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락했을 때 역시 그 정부에서도 개입할 수 있는 여건이 있기 때문에 환율에 어느 정도 하방 경직성이 이루어지겠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한 주 동안은 어느 정도 이런 2000선 포인트 부근에서 계속해서 이런 공방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최악의 경우로 따진다고 한다면 일단은 한 주간으로 봤을 때는 최근에 갭이 떴던 그 부분들에 대해서 메어가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 공격적으로 매수해야 되는 순간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관들의 지금 매매 동향을 보게 되면 기관들 같은 경우는 투신을 중심으로 해서 펀드 환매 물량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으로 계속해서 판단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2000포인트에 가다 보니까 실제적으로도 보니까 이 펀드에 가입하셨던 분들이 2000포인트에 도달하기 시작하면서 환매를 요구하는 사태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팔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 장세 같은 경우는 이게 버텼던 이유 중에 하나가 외국인들이 매수를 했고 기관들이 매도를 했는데 그 공방 자체가 이제 상당히 컸다라고 이렇게 본다면 지금 현재로서는 외국인들이 매도로 일부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있기 때문에 지수의 상승 탄력보다는 상승 탄력을 좀 제한시키는 흐름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앞전에 말씀드렸던 그 원달러 환율들과 이렇게 맞닥뜨려서 보게 되면 당연히 하방 경직이 일어나게 되면 주가 자체는 올라가기가 힘든 상태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 좀 한 주간 계속적으로 좀 강조해 드리는 거지만 추가적으로 상승하기는 여기서 상승하기는 좀 많이 부담이 된다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하지만 그 종목들을 보게 되면 일단은 뭐 테마성 종목들이 좀 유리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런 것들은 개별 종목적으로 움직이기도 하고 개별 종목 중에서도 물론 테마성 같은 경우는 약간 위험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받쳐주는 그런 업종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선별하는 흐름이 좋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드려 볼 만한 것은 최근에 이 코스피 지수가 굉장히 좀 지지부진한 흐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Q3 발표 그 다음 날만 이렇게 급등 양상을 보였지 실제적으로는 그 이후로는 그렇게 이렇게 추세적으로 뭐 상승을 한다거나 그런 흐름은 나오진 않았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 투자자분들이 신용 물량들을 받아가지고 코스닥에다가 대량 투자하는 사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닥 시장을 보게 되면 신용 물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사실상 저 신용 물량들이 뭐 단기간에 빠질 만한 그런 물량들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만약에 그 신용 물량들이 한꺼번에 빠졌을 때는 코스닥 지수도 급락할 여건들은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사실 코스닥 지수가 추세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는 여건 자체는 이 전방 산업들 자체가 재고 소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익 모멘텀으로 가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괜찮겠지만 테마성 종목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경계하셔야 된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던 신용 물량들 꼭 체크하시면서 이렇게 투자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실적이 개선되는 개별 종목으로 접근하자 하셨는데 그렇다면 오늘의 관심 종목이 그런 종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많이 알고 계신 기업을 오늘 하나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다름 아닌 더존 비주얼입니다. 이 더존 비주얼 같은 경우는 이 IFRS 수혜주로서 우리들에게 굉장히 많이 알려 있는데요. 사실 이 회사의 주 매출은 바로 뭐냐면 이제 ERP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전산적 관리 시스템이 재고 관리 시스템이라고 해서 그 각 기업의 각 유통망들이 있죠. 그 유통망 내에서 어느 정도의 재고들이 포진돼 있고 그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을 바로 ERP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ERP 시스템에 있어서 우리나라 그 시장 지배력 1위인 기업이고요. 뭐 여러 가지 그런 IT 관련 기업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회사가 최근에 들어서 좀 변화하고 있는 양상들이 좀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그것은 다름 아닌 이제 클라우드 시스템입니다. 근데 이 재고 자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사실은 중요하지만 기업 전반적인 어떤 관리라든지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사실상 그냥 일반 컴퓨팅 가지고는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게 클라우드 컴퓨팅이 되게 됐을 때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무래도 기업이 이 대형화되고 그렇게 되다 보면 이 시스템은 상당히 필요하고 우리나라 아직까지도 이 ERP 시스템에 대해서 그렇게 퍼져 있는 양상들은 아닙니다. 물론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좀 이렇게 많이 좀 퍼진 그런 경향들이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렇지는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성장성 그리고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해서 제2의 성장 용력을 확보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략은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일단 지금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면요. 최근에 들어서 주가가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근데 업그레이드 된 그 과정에서 뭐가 있었냐면 이 장기적 투자자들이 지금 들어온 양상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최악의 순간에는 이 9,500원 선이 현재 강한 지지선으로 좀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상당히 매수 가능한 구간이고 목표 주가는 역시나 그 클라우드 시스템이라든지 그런 목표, 그러니까 실적 개선세를 이용해서 역시나 그런 점들을 반영한 12,500원 선을 목표 주가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관심 종목은 더존 비즈온이었는데요. 지난주 관심 종목도 에이어스 간단하게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코오롱 머티리얼이었는데요. 네. 좀 손실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 13,400원 정도에서 이제 편입을 했는데요. 물론 지금 현재 그 코오롱 전체 그룹의 그 듀폰과의 소송 때문에 약간 눌려있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왜 코오롱 그룹주들이 이렇게 반등하고 있냐면 아라미드 생산을 허가한다는 그런 소식과 함께 지금 반등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오늘 반등 같은 경우는 일단 그동안 내려왔었던 것들에 대한 이제 기술적 반등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뭐 상승을 바로 한다거나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근데 다른 업종들이나 그런 것들에 비해서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특히나 이 부분을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릴 때 지금 코오롱 머티리얼뿐만이 아니라 이 섬유 관련된 그 자재 원자재 업체들이죠. 원자재 업체들 같은 경우는 중국 시장 쪽에 매출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중국 시장에서 지금 합성 섬유가 가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물론 선물 거래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추가적으로 낮아질 가능성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미리 선침해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전방의 업체들이 당연히 그 패션 업체들이죠. 그런 업체들이 재고 소전을 굉장히 빨리 해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추가적 매출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전략 그대로 유지하게 되면서 네. 이거는 뭐 그전과는 다르게 역시나 단기적으로만 일단은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기존에 정해드렸던 목표가 15,000원 선 그리고 손절가는 12,500원 선을 그대로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성규 팀장님의 최종 포트폴리오 확인하겠습니다. 코오롱 머티리얼즈 10% 비중으로 보유하시고요. 새롭게 편입된 종목이 오늘 종목 잠시 뒤에 전략도 살펴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종목이 코오롱 머티리얼, 지금 2.6% 정도 손실 중이지만 그대로 전략 유지하십니다. 손절가 12,500원 이탈되지 않는다면 목표가 15,000원까지 유지해보자는 말씀이시고요. 오늘의 종목은 현재 가격으로 편입 가능한 더존 비즈원 목표가는 12,500원입니다. 네, 지금까지 우진투자 컨설팅의 이성규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에서 모두 마무리 짓겠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